자유한국당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민식이법 같은 그 법안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가 휘둘릴 수 있는 법안들을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소의를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민식이법 하나, 해밀이법 하나 통과시키겠다고 나경원 대표가 나라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반대하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민식이 부모들은 그곳에서 울고불고 자빠져서 자유한국당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마치 이 나라를 말아먹는 외구 세력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식이 부모들은 들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가서 사과를 요구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가서 민식이법에 대한 바른 제정을 촉구하십시오. 민식이 부모들도 사실상은 선동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민식이 부모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생명이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세월호도 그 생명이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세월호 때 죽은 학생들, 세월호 때 죽은 여러 국민들, 그리고 민식이도 안타까운 것은 맞습니다. 안타까운 건 맞지만 그 안타까움이 이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식이법 새롭게 제정돼야 됩니다. 지금 통과된 민식이법 정말 잘못됐습니다. 너무 잘못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민식이 부모가 그러고서 아이 쳐서 3년 징역형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민식이법은 100% 잘못된 법안이고 다시 제정돼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민식이가 사고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세워놓는 것이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랑 싸우려는 자들만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놓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들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후보들은 법무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국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랑 싸우는 직임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을 잘 관리하는 것이지 검찰이랑 싸우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울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세울 인사들이 없었으면 추미애 같은 덜 떨어진 여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언론은 그를 무슨 슈다르크라고, 잔다르크에 빗기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저번주에 말한 것과 같이 잔다르크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추미애의 뺨을 때릴 소리입니다. 추미애가 무슨 잔다르크입니까? 정말 추미애가 잔다르크라고 말하는 것은 잔다르크의 명성에 먹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권 뒷공무니만 빨고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을 때도 문재인을 옹호하며 문재인을 호의하며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말한 게 추미애입니다. 그럼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문재인의 뒷구멍을 빨면서 문재인이 여러가지 불법을 저질러도 그 불법을 다 막아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추미애같이 덜 떨어진 여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우리나라의 법을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추미애가 당대표, 그리고 그 당직 있잖아요, 더불어민주 당직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이 돼도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노선을 따라서 문재인 뒷구멍만 빠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추미애가 공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추미애는 잔다르크가 아니라 추미애는 덜 떨어진 여자고, 추미애 같은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은 이 나라의 망신이고 전세계적인 망신인 것입니다. 슈다르크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잔다르크의 명성에 먹칠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에 잘 싸워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세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청문회 때, 공천회 때 완전히 밟아버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도 판사들은, 아직도 경찰들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할 때 누가 바본지 아십니까? 전쟁을 할 때 누가 바본지 아세요? 판세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지금 판세가 문재인에서 돌아서고 있다고요. 우파 쪽으로 지금 판세가 문재인 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요. 근데 판사들은 마치 문재인이 100년 200년 집권할 줄 알고 더불어민주당이 1000년 만년 집권할 줄 알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신속히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시켜서 저 판사 같지도 않은 자들, 저 판결의 판자도 모르는 자들을 감옥에 다 집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뿐만 아니라 정경심뿐만 아니라 조국뿐만 아니라 판사들까지도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그게 검찰개혁인 것입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판사들, 엉뚱하게 판결하는 판사들, 엉뚱하게 압수수색 영장 내어주는 판사들, 이런 판사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진짜 개혁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들 추미애 들으십시오. 왜 검찰개혁을 하는데 검찰개혁의 그 방안으로 공수처법을 말합니까? 아니 다른 걸 좀 얘기하면 동의라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검찰개혁을 위한, 나라를 위한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면 이해라도 하고 동의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공수처법을 하자는 거예요. 앞뒤 재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은 검찰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검찰이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기소권과 공수권을 가질 수 있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지. 또 다른 검찰, 또 다른 검찰을 또 세워서 공수처를 세우겠다는 것은 문재인이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은 문재인 공수처법이고 선거법도 문재인 선거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좌파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살았던 분들, 아직 살아계시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살았던 분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욕합니다. 아니 박정희가 잘못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독재로 잘못했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또 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놨다고 하는데,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사람들이 박정희가 군사독재를 했다 책으로만 배운 전교조한테 세뇌당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대한문에 나와서, 보신각에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를 살지도 않았던, 6.25를 경험하지도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살지도 않았던 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협력해야 된다는 헛소리 개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으니 청년들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애국 어르신분들 참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이고 여러분들이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정답이십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어떤 헛소리를 하든 지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나라 살리는데 꼭 일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데 일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정경심을 구속하라! 정경심을 구속하라! 추미애는 밥이나 줘라!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이것으로 연설을 마치며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추미애 집에서 밥이나 지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대 청년 학생 김노원 학생이었습니다.
나이는 20대인데 말빨은 80대에 뭐 부릉나는 것 같죠. 아주 정신이 번쩍 들고 좋은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강정래 고문에 이어서 젊은 학생이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군가 항복 듣고 이제 남은 순서 또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가 하나 틀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따끈따끈한 칙차가 계속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추위도 달래실 겸 칙차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